7주 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았던 그녀가 마침내 회의실 스크린에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불 꺼진 강의실. 밤 9시 단둘이 남은 교수와 학생. 이 장면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세미나에서는 그 학생에게만 쏟아지는 찬사. 훌륭해요. 역시 잘했어요. 같은 주제로 발표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좋은 평가는 없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사과정 학생인 줄 알았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명문대가 숨기려 했던 그 비밀 영상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마음에 스친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그 작은 기록 위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3월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건물 안에 남아 있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코끝이 시렸으며 형광등 불빛은 새 학기의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죠. 한윤경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건물 3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손에는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 발에는 굽없는 로퍼, 회색 트렌치코트 안으로 보이는 베이지색 니트는 어디서 사온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평범했고 그녀의 외모 전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보이도록 계산된 것 같았어요. 계단참에서 잠시 멈춰선 윤경은 복도 끝 강의실 문패를 바라봤죠. 고등교육 정책 세미나 박민준 교수.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것은 긴장이 아니라 집중의 신호였어요. 문을 열자 이미 8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강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말 그대로 세미나실이었고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개 정도의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내릴 듯 말 듯 흐린 하늘이 보였고 공기 중에는 새책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죠. 윤경은 문 가까운 쪽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꺼내고 펜을 정돈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으로 정확했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았고 마치 배경이 되는 법을 오래 연습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 순간 강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지 씨, 여기 앉아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들어온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죠. 오빠, 나 오늘 진짜 늦을 뻔했어. 2호선이 또 지연됐어. 괜찮아요. 교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녀를 맞이한 남자는 30 초반으로 보였고 말끔한 네이비 재킷에 노트북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으며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자리를 권했어요. 민지라 불린 여자는 웃으며 앉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난주 발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 대화의 웃음으로 화답했죠. 윤경은 그 장면을 힐끗 보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대학원 세미나는 늘 그렇듯 아는 사람들끼리 먼저 자리를 잡았으며 나머지는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 넣는 구조였죠. 그때 강의실 문이 한 번 더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2명이 들어왔고 둘 다 정장 차림이었으며 한 명은 회색 수트에 노란색 넥타이, 다른 한 명은 감색 재킷에 와이셔츠만 입고 있었죠. 아, 선생님들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아까 민지를 맞이했던 남자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정책기획과 김태훈입니다. 저는 같은 부서 이준혁입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명함을 돌렸고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가볍게 둘러봤으며 시선이 윤경에게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들은 윤경을 분류했어요. 나이는 30 중후반쯤, 복장은 평범, 표정은 무난 말은 없음, 존재감은 희미함이었고 현역이긴 한데 중심은 아니네라는 판단이 그들의 눈빛 속에 선명했으며 굳이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2초 만에 내려졌죠. 윤경은 그 시선을 정확히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저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오늘 세미나 자료를 미리 훑어보고 있었으며 입술은 평평하게 닫혀 있었고 눈동자만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강의실의 권력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지, 누구의 말이 무게를 갖고 누구의 침묵이 무시되는지를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강의실 문이 열리며 박민준 교수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 회색 머리가 절반쯤 섞인 짧은 헤어스타일, 검은색 터틀넥에 베이지 재킷을 걸친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교탁이 아닌 테이블 상석에 앉았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만 들려 있었죠. 다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으며 김태훈과 이준혁은 공손하게 목례를 했어요. 윤경도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인사는 0.5초 늦었고 각도는 15도 정도로 얕았으며 눈은 여전히 화면을 향하고 있었죠. 박민준 교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죠. 이름이랑 소속, 그리고 이 세미나를 듣는 이유 한마디씩만요. 그의 시선은 민지에게 먼저 향했어요. 민지 씨부터 할까요? 네. 저는 교육학과 석사 2학기 황민지입니다. 교육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신청했고요. 특히 교육 불평등 문제를 깊이 다뤄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태훈 씨? 교육부 정책기획과 김태훈입니다. 현장 정책과 학문적 논의를 연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민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사람을 지목했으며 자기소개는 빠르게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윤경의 차례가 왔어요. 그럼 저쪽 끝에 계신 분? 박민준 교수의 시선이 윤경에게 닿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관심보다는 절차상의 확인이 더 컸고 아, 한 명 더 있었네라는 뉘앙스가 묻어났죠.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윤경입니다. 교육 정책 전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고 마치 안내 방송처럼 정확하고 건조했죠. 박민준 교수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아, 윤경 씨, 학기가 박사과정 수료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논문 준비 중이시겠네요? 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박민준 교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다음 사람에게 시선을 옮겼고 윤경은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으며 그녀의 존재는 그렇게 강의실 구석으로 밀려났죠. 아무도 그녀에게 어떤 주제로 논문 쓰세요? 라고 묻지 않았고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도 없었으며 나중에 커피라도 같이 해요라는 사교적 제스처도 없었어요. 윤경은 그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그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죠.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박민준 교수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어요. 오늘은 대학 서열화와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
일단 제가 준비한 사례 하나 보시죠.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고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펼쳐졌으며 학생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죠. 윤경은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천장 모서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붉은 불빛을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아주 작은 돔 형태의 장치가 달려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비공개 수업 관찰용 CCTV였어요. 윤경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0.3mm쯤 올라갔고 그 미소는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짧았으며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죠. 교수님, 그럼 이 통계에서 지방대 비율이 낮은 건 구조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개인 선택의 결과인가요? 민지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사실. 박민준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으며 강의실은 점점 열기를 띠기 시작했죠. 하지만 윤경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을 들지도 않았으며 질문도 맞장구도 공감의 신호도 보내지 않았죠.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포기도 소극성도 자신감 부족도 아니었어요. 한윤경은 지금 이 강의실을 읽고 있었고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고 누가 누구의 시선을 받고 누구의 발언이 박수를 받고 누구의 침묵이 무시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고 정확했으며 마치 관찰자가 아니라 감독관처럼 이 공간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고 그 모든 정보는 그녀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는 각자 사례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박민준 교수가 수업을 마무리했고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민지와 몇몇은 교수에게 다가가 추가 질문을 했죠. 윤경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가방을 메고 노트북을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넣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복도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잘 보고 있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수업이 왜 시범 세미나인지, 왜 녹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여기 왜 있는지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고 두 번째 세미나가 시작되었으며 강의실 공기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편안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리를 알고 있었고 누가 어디 앉는지도 암묵적으로 정해졌으며 민지는 여전히 박민준 교수와 가까운 쪽에 김태훈과 이준혁은 중간쯤에 그리고 한윤경은 여전히 문 가까운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준비해온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해 볼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박민준 교수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지 쪽으로 향했고 민지는 그 눈빛을 받아내며 환하게 웃었으며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죠. 제가 먼저 할게요. 좋아요, 민지 씨. 어떤 사례 준비하셨어요? 저는 최근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지역균형 선발 비율 변화를 정리해 봤어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인데 흥미로운 패턴이 있더라고요. 민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래프가 스크린에 떴으며 학생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2021년 이후로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민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턱을 괴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이건 사실 제도와 실행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그의 설명이 시작되자 강의실은 빠르게 그 리듬에 맞춰졌고 민지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이어갔으며 몇몇 학생들도 맞장구를 쳤죠. 그럼 교수님, 이게 결국 대학 자율성 문제로 귀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도 결국 각 대학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발언권은 민지, 김태훈, 그리고 박민준 교수 사이를 빠르게 오갔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느라 바빴어요. 윤경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민지의 발표 자료가 띄워져 있었지만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고 누가 누구를 보는지, 누가 언제 고개를 끄덕이는지, 누가 언제 시선을 피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럼 다른 분도 준비하신 거 발표해 볼까요? 박민준 교수가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윤경을 향하지 않았고 대신 중간쯤 앉아 있는 석사 1학기 남학생을 지목했으며 그 학생은 약간 당황하며 손을 들었죠. 아, 네. 저는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해 준비했는데요. 그의 발표가 시작되었지만 박민준 교수의 반응은 민지 때와 달랐어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빛에는 집중보다는 기다림이 있었고 언제 끝나려나라는 뉘앙스가 미세하게 묻어났으며 중간중간 시계를 흘깃 보는 모습이 보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예요?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입니다. 아, 그건 좀 일반적인 자료 아닌가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남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고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으며 강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윤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같은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도 민지에게는 좋은 지적이라는 평가가 다른 학생에게는 일반적이라는 평가가 돌아갔고 그 차이는 자료의 질이 아니라 발표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었죠. 그럼 윤경 씨도 준비하셨죠? 박민준 교수의 시선이 마침내 윤경에게 향했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의례적이었고 이 사람도 한 번쯤은 시켜줘야지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으며 기대보다는 절차에 가까운 눈빛이었죠.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하려 했지만 손이 마우스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녀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어요. 이 자료를 지금 발표하면 아마도 민지처럼 주목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강의실의 구조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으로 분류되며 관찰자의 위치를 잃게 될 거였죠. 윤경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정리를 덜 해와서 다음 주에 발표해도 될까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미안해 보였으며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양의 요청이었죠. 박민준 교수는 잠깐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윤경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완성된 발표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래프, 분석, 결론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단 한 글자도 정리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태훈 씨, 준비하신 거 발표해 주시겠어요? 박민준 교수는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을 지목했고 김태훈은 자신감 있게 일어서서 발표를 시작했으며 강의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죠.
민지는 김태훈의 발표를 들으며 열심히 메모했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으며 박민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간중간 코멘트를 덧붙였어요. 이 부분은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정확히 일치하네요. 역시 실무자 관점이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태훈은 환하게 웃었고 그의 발표는 박수와 함께 마무리되었으며 강의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죠. 윤경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어요. 박수를 치는 손의 색이, 웃음이 터지는 타이밍, 시선이 머무는 방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데이터로 입력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분석하고 있었으며 이 강의실에서 선택되는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읽고 있었죠. 좋아요.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박민준 교수가 수업을 마무리했고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교수에게 다가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논문 제목이 뭐였죠? 찾아보고 싶어서요. 아, 그거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감사합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김태훈과 이준혁도 그 옆에서 이야기에 끼어들었으며 강의실 한쪽에서는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죠. 윤경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문을 향해 걸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고 아무도 윤경 씨 다음 주 발표 기대할게요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존재는 그렇게 강의실 밖으로 사라져갔죠. 복도로 나온 윤경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회색 하늘 아래 캠퍼스는 조용히 젖어가고 있었죠. 지금 말하면 나만 어색해지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침묵을 택했고 그 순간 강의실 안에 남아있던 몇몇 교수들은 안도했으며 역시 가만히 있는 타입이군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윤경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고 이 침묵은 전략이었으며 이 침묵은 기록의 일부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윤경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복도 끝 계단을 내려가며 다시 한번 천장에 CCTV를 올려다봤으며 그 작은 붉은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잘 보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냉정함과 확신이 섞여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 세미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복도로 나가 커피를 사러 갔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으며 강의실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죠. 민지야, 나 커피 사러 갈 건데 너도 갈래? 응.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태훈 씨도 같이 가시죠. 그럴까요? 저는 따뜻한 걸로. 네 명이 함께 복도로 나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끝까지 퍼졌으며 강의실에는 서너 명만 남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윤경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서 작은 텀블러를 꺼내 한 모금 마셨으며 그것은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보리차였죠. 그녀는 커피를 사지 않았어요. 커피를 사러 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면 대화를 나눠야 하며 대화를 나누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아니,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윤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큰 창문 너머로는 캠퍼스 중앙 광장이 보였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죠. 그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천장이었어요. 강의실 천장 모서리 환풍구 옆에 설치된 작은 도명 장치였고 지름 10cm 남짓한 검은색 방구 안에는 렌즈가 숨어 있었으며 그 렌즈는 강의실 전체를 360도로 촬영하고 있었죠. 윤경의 눈이 그 렌즈를 정확히 포착했어요. 작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 LED 표시등이 2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것은 지금 녹화 중이라는 신호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빛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었죠. 윤경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래, 잘 보고 있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냉소와 만족이 동시에 담겨 있었으며 그녀는 이 카메라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세미나는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시범 세미나였고 교육부와 대학 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으며 수업 전체가 녹화되어 분석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수업질 개선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교수의 강의 방식, 학생 참여도, 세미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관찰 도구였고 그 영상은 고등교육 감사기구로 전송되어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박민준 교수는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혹시 모를 기록용이라고만 설명했고 학생들은 그냥 CCTV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으며 누구도 그 카메라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한윤경은 달랐어요. 그녀는 이 카메라의 진짜 용도를 알고 있었고 누가 이 영상을 보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분석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바로 그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윤경은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서서 강의실을 둘러봤어요. 빈 의자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들, 화이트보드에 남겨진 필기 흔적들, 그리고 여전히 깜빡이는 CCTV의 붉은 불빛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녀는 공간 전체를 마치 데이터처럼 읽고 있었죠. 윤경 씨, 커피 안 드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석사 2학기 남학생 하나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으며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윤경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였고 거절의 뉘앙스를 최소화하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네. 그럼 편하게 쉬세요. 남학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윤경은 다시 창가로 시선을 돌렸으며 그 짧은 상호작용은 그렇게 끝났죠. 그녀는 혼자가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녀는 혼자였고 의도적으로 혼자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윤경은 텀블러 뚜껑을 열어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보리차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고 맛은 밍밍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으며
그저 목을 축이는 정도의 의미만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다시 천장으로 향했어요. CCTV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그 렌즈는 강의실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으며 윤경은 그 렌즈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렌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하고 있었어요. 누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누가 혼자 남아 있는지, 누가 자주 웃고 누가 침묵하는지, 누가 교수에게 다가가고 누가 거리를 두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그 렌즈는 낮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밤도 보고 있었죠. 오후 8시 47분 강의실 불이 꺼졌어요. 마지막 수업이 끝났고 학생들은 모두 떠났으며 복도는 고요했고 건물 전체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죠. 하지만 3층 강의실 천장의 CCTV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붉은 불빛은 2초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적외선 모드로 전환된 렌즈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공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죠. 오후 9시 12분 강의실 문이 열렸어요. 불이 켜지지 않았고 복도 비상등의 희미한 빛만 강의실 안으로 스며들었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들어왔죠. 아무도 없죠? 여자 목소리였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듯한 톤이었으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황민지였어요. 응, 다 갔어.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고 그 목소리는 박민준 교수였으며 그는 문을 닫으며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래도 좀 무섭네요. 불 켜면 안 돼요? 밖에서 보이잖아. 그냥 이대로 있어. 금방 끝날 거야. 박민주는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았고 민지는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으며 둘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였죠. CCTV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적외선 렌즈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두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얼굴 윤곽, 손의 위치, 거리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었으며 타임스탬프는 1초 단위로 새겨지고 있었죠. 교수님, 그 논문 초고 봐주신 거예요? 응, 봤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3장 논리 전개가 좀 약해. 내가 수정안 써줄게. 진짜요? 감사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밝아졌고 박민주는 작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으며 그 손길은 5초 정도 머물렀다가 떨어졌죠. 너 요즘 많이 늘었어. 이번 학기 끝나면 학회 발표 한번 시켜볼게.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옆에서 다 챙겨줄 건데 뭐. 둘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고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공유했으며 화면의 푸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죠. 이 장면은 지도교수와 제자의 야간 연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그들의 거리도 기록하고 있었고 민지가 박민준의 어깨에 살짝 기댄 순간도 박민준의 손이 민지의 손등 위에 잠깐 올라간 순간도 모두 영상 속에 남겨지고 있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은이 아니라 구조적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오, 그게 더 좋네요. 역시 교수님이에요. 그치? 내가 논문 좀 써봤잖아. 둘은 웃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죠. 오후 10시 3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수정본은 내일 이메일로 보내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도. 늦었으니까 택시 타. 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복도로 사라졌으며 강의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죠. CCTV의 붉은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그대로 서버에 저장되었고 타임스탬프와 함께 파일명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으며 고등교육 감사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었죠. 다음 날 오전 세미나 시간. 강의실은 다시 환하게 밝아졌고 학생들은 제자리에 앉아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민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지 씨. 일찍 왔네? 네, 오늘 발표 차례라서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노트북을 꺼내 발표 자료를 점검했으며 그 모습은 성실한 대학원생 그 자체였죠. 박민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젯밤에 보낸 수정안 확인했어? 네.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그럼 됐어. 오늘 발표 잘해봐. 네. 둘의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주변 학생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장면을 지나쳤으며 누구도 어젯밤 일을 떠올리지 않았죠. 하지만 한윤경은 달랐어요. 그녀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머릿속으로는 이미 어젯밤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은 민지 씨 발표부터 들어볼게요. 박민준 교수가 수업을 시작했고 민지는 자신감 있게 일어서서 발표를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어젯밤 박민준이 수정해준 문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재생산 메커니즘은 민지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으며 박민준 교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역시 잘 준비했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으며 몇몇 학생들은 발표 정말 좋았어요라고 속삭였죠. 그 순간 윤경은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적 관계가 공적 권한을 건드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 시선은 민지도 박민준도 아닌 천장의 CCTV를 향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발표 기회가 어디서 왔는지, 이 호의적인 평가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말이에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야간 연구실에서 만나는 두 사람, 불 꺼진 복도를 함께 걸어나가는 그림자, 그리고 다음 날 강의실에서 민지에게만 돌아가는 발표 기회와 칭찬들이었죠. 김태훈과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민지의 발표에는 훌륭해요. 다른 학생에게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해요였고 그 차이는 발표 내용이 아니라 발표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었죠. 그리고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낮의 편애, 밤의 만남, 반복되는 패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좁혀지는 두 사람의 거리까지 모든 것이 영상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고 한윤경은 그 영사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 기록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윤경은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있었으며 그녀는 단지 그 답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5번째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강의실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발언 순서도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누가 주목받고 누가 무시되는지도 명확했죠. 민지는 여전히 박민준 교수 가까이 앉아 있었고 김태훈과 이준혁은 중간 자리에서 적절히 참여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메모하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윤경은 여전히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중간 점검 차원에서 각자 진행 상황을 공유해 볼게요. 민지 씨부터 해볼까요? 박민준 교수가 자연스럽게 민지를 먼저 지목했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으며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교육 불평등 논문이 거의 완성 단계인데요. 교수님께서 피드백 주신 부분 반영해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볼까? 박민주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중간중간 좋네. 이 부분 잘 정리했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민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민지는 달라. 교수님이랑 잘 맞나 봐. 나도 저 정도 피드백 받고 싶은데. 하지만 아무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박수를 쳐주었으며 강의실은 다시 민지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좋아요. 그럼 다음은 윤경 씨 어때요? 진행 상황 한번 들어볼까요? 박민준 교수의 시선이 윤경에게 향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어딘가 의례적이었고 이 사람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지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으며 그의 눈빛에는 큰 기대가 없었죠.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자료 정리 중입니다. 진행 속도가 느려서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은 미안해 보였으며 전혀 변명처럼 들리지 않는 정직한 답변이었죠. 박민준 교수는 잠깐 눈썹을 치켜 올렸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뭐, 각자 속도가 다르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윤경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안 하나 봐. 박사과정 수료했다는데 진도가 왜 저래? 아마 능력이 부족한가? 그 시선들은 윤경에게 향했다가 금방 흩어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강의는 다시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죠. 윤경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면에는 자료 정리 중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100페이지 분량의 연구 보고서가 열려 있었고 그래프, 통계, 분석, 결론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단 한 번도 진행이 느린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윤경을 참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뒤처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소극적이어서 질문을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했죠. 하지만 윤경은 참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시가 반복될수록 편애가 노골적일수록 기록은 더 강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윤경은 천장에 CCTV를 힐끗 올려다봤어요. 붉은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렌즈는 강의실 안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으며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한윤경, 고등교육감사기구 특별감독관.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태훈 씨도 같이 가자고 했어. 좋아. 나 오늘 일찍 끝나는데 딱 좋다. 그럼 6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자. 응. 웃음소리가 복도로 퍼져나갔고 몇몇 학생들도 함께 어울려 저녁 약속을 잡았으며 강의실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죠. 윤경은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메고 노트북을 정리하고 텀블러를 챙기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었죠. 복도로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경 씨. 윤경이 멈춰섰고 뒤를 돌아봤어요. 석사 1학기 여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를 쥐고 있었으며 표정이 약간 망설이는 듯 보였죠. 혹시 다음 주 발표 준비하는 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이 박사 과정이시니까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윤경은 잠시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순수한 눈빛, 진심 어린 부탁, 아무런 의도 없는 질문이었고 그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윤경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저도 아직 잘 못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은 명확했고 여학생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아, 네. 괜찮아요라고 말하고는 돌아섰죠. 윤경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그녀는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그녀의 정체가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윤경은 이 강의실에서 참고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했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여야 했으며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고 그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며 CCTV에 담길 진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윤경은 건물을 빠져나와 캠퍼스를 걸었어요. 저녁 공기는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으며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그 풍경 속을 혼자 걸었어요.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와 함께 걷지 않았으며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캠퍼스를 가로질러 갔죠. 정문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윤경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멀리 보이는 대학 건물, 그 3층 창문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CCTV를 떠올렸죠. 말로 싸우면 논쟁이 되지만 영상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모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일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충분할 때까지,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구조적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였죠. 윤경은 다시 걸음을 옮겼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2주 후 4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본부 건물 5층 대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교육부 고위 관계자, 대학 본부 처장급 인사들, 그리고 고등교육 감사기구 담당자들이었으며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죠. 테이블 맨 끝자리 창가 쪽에 한윤경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태블릿 하나만 들려 있었으며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자, 그럼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교육혁신 프로그램 시범 세미나 운영 점검입니다. 사회를 맡은 교육부 국장이 차분하게 말했고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펼쳤으며 회의실은 조용해졌죠. 먼저 박민준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세미나 운영 현황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박민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화면을 공유했고 슬라이드에는 세미나 일정, 참여 학생 명단, 발표 주제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저희 세미나는 총 7주차까지 진행되었고 학생 참여도도 높았으며 특히 토론 중심 수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실무자와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좋은 시너지를 냈고요.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역시 박 교수님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좋습니다. 그럼 감사기구 측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윤경 감독관,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죠? 국장의 시선이 윤경에게 향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박민준 교수도 처음으로 윤경을 제대로 쳐다봤으며 그의 눈빛에는 저 사람이 감독관이었어? 라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죠. 윤경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공유했고 프로젝터에 파일 목록이 떴으며 그 목록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CCTV 영상 파일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난 7주간 해당 세미나의 운영 전반을 영상 기록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주요 장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윤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박민준 교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잠깐, 이게 무슨... 재생하겠습니다. 윤경은 그의 말을 끊고 태블릿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고 어둠 속 강의실이 나타났으며 적외선 카메라 특유의 녹색빛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아무도 없죠? 응, 다 갔어.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 민지와 박민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고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어둠 속 강의실로 들어와 나란히 앉았으며 노트북을 켜고 대화를 나눴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삼켰고 누군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으며 박민준 교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박민준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 민지가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강의실을 나서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선명하게 재생되었죠. 이 영상은 3월 27일 오후 9시 12분부터 10시 3분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윤경은 차분하게 설명했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으며 이번에는 4월 3일 밤 영상이었어요. 또다시 같은 패턴, 어둠 속 강의실, 두 사람의 만남, 가까워지는 거리였죠. 이 패턴은 총 5회 반복되었고 모두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으며 다음 날 세미나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우선적인 발표 기회와 긍정적 평가가 집중되었습니다. 윤경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낮 시간 세미나 영상이었고 민지의 발표 장면이 재생되었으며 박민준 교수가 좋아요, 훌륭해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왔죠. 반면 같은 수준의 자료를 준비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일반적, 보완 필요라는 평가가 돌아갔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고 석사 1학기 남학생이 발표하는 장면이 나왔으며 박민준 교수가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예요? 좀 일반적인 자료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음성이 재생되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손에 땀이 찼으며 박민준 교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죠. 윤경은 재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을 차례로 재생했고 야간 만남과 낮 시간 편애가
반복되는 패턴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모든 영상에는 날짜, 시간, 타임스탬프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이 영상들은 총 42시간 분량의 CCTV 기록 중 핵심 부분만 추출한 것이며 전체 영상은 감사기구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윤경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으며 그 시선은 박민준 교수를 향했죠. 교수님,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박민준 교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으며 타임스탬프는 조작할 수 없는 증거였죠. 그건 단순히 지도 차원에서 야간 시간 불 꺼진 강의실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학생만 만나신 것이 단순 지도입니까? 윤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고 박민준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회의실은 긴 침묵에 빠졌어요. 국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겨보고 있었고 대학 본부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으며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죠. 이 사안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경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것은 공적 권한의 사적 사용, 교육 기회의 불공정한 배분, 그리고 구조적 편애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 세미나는 교육 혁신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학생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구조를 재생산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 안을 무겁게 짓눌렀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으며 영상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감사기구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조사를 권고하며 해당 세미나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윤경은 태블릿을 덮었고 자리에 앉았으며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였고 기록이 진실을 증명할 거였으며 변명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았죠.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박민준 교수님, 일단 이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별도로 면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민준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먼저 회의실을 나갔으며 회의실은 점점 비어갔죠. 윤경은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블릿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죠. 봄 햇살이 캠퍼스를 비추고 있었고 학생들은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으며 아무도 지금 이 건물 5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윤경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고 회의실 문을 열어 복도로 나섰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조용히 사라져갔죠. 회의가 끝나고 이틀 후 토요일 오후 한윤경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메일 한 통이 열려 있었고 발신자는 대학 본부 감사팀장이었으며 제목은 면담 요청의 건이었죠. 한윤경 감독관님께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면담이 필요하오니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본부 회의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은 이메일을 읽고 답장 버튼을 눌렀어요.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답장을 보낸 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고 창밖을 바라봤으며 회색빛 서울 하늘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이제 그녀의 이름이 드러날 차례였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대학 본부 회의실. 윤경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은 감사팀장, 교육부 담당관, 그리고 대학 본부 처장이었죠. 어서 오세요, 한 감독관님. 이쪽에 앉으시죠. 감사팀장이 자리를 권했고 윤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으며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 감독관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덕분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윤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독관님께서는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교수님은 감독관님의 정체를 전혀 몰랐던 건가요? 교육부 담당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윤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몰랐습니다. 저는 일반 박사과정 학생으로 등록되어 참여했고 제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관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기구의 지침에 따라 비공개 관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윤경의 대답은 명확했고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럼 학생들은 아직도 감독관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건가요? 대학 본부 처장이 물었고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필요한 시점에 공개할 것입니다. 윤경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고 더 이상 질문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죠. 그날 오후 윤경은 다시 세미나 강의실로 향했어요. 8번째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한윤경 박사과정 학생으로 참석해야 했으며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시점은 아니었죠. 강의실 문을 열자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학생들은 조용했고 민지는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으며 박민준 교수는 자리에 없었죠. 윤경 씨. 김태훈이 먼저 윤경을 알아봤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세미나 진행 못하신대요. 윤경은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왜요? 잘은 모르겠는데 학교 측에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김태훈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 학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며 강의실은 불안한 공기로 가득 찼죠. 민지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경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으며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죠. 학생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문이 열리며 대학 본부 직원 한 명이 들어왔고 그는 공지문 한 장을 들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일제히 그를 바라봤죠. 박민준 교수님의 세미나는 당분간 중단됩니다. 학교 측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일정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공지였고 직원은 공지문을 화이트보드에 붙이고는 강의실을 나갔으며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래? 조사라니 무슨 조사? 혹시 민지 씨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속삭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으며 그녀는 가방을 급히 챙겨 강의실을 빠져나갔죠. 윤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강의실은 점점 비어갔으며 윤경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캠퍼스를 내려다봤어요.
민지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죠. 윤경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누가 이 모든 걸 기록했는지. 다음 날 수요일 오후 윤경은 다시 본부 회의실로 호출되었어요. 이번에는 참석자가 더 많았고 교육부 국장, 대학 총장, 감사기구 책임자까지 참석했으며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웠죠. 한윤경 감독관님, 이번 조사 결과 박민준 교수의 세미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학생에 대한 편애, 공적 권한의 사적 사용, 교육 기회의 불공정한 배분 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감사기구 책임자가 보고서를 읽어내려갔고 윤경은 조용히 들었으며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박민준 교수는 세미나 진행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윤경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한윤경 감독관님의 철저한 기록과 분석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들이 윤경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윤경도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답례했으며 회의실은 잠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부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세미나 학생들에게는 언제 감독관님의 정체를 공개할 예정이십니까? 윤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세미나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학생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비공개로 유지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윤경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으며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마지막 세미나 시간. 강의실에는 9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고 박민준 교수 대신 대학 본부 관계자 1명이 강의실 앞에 서 있었으며 분위기는 무겁고 조용했죠. 학생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고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으며 민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이 세미나는 고등교육 감사기구의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담당한 감독관이 여러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누구, 설마 하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죠. 한윤경 감독관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침묵 끝에 강의실 끝자리에서 윤경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학생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윤경 씨가 감독관이었어? 김태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고 다른 학생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민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윤경을 쳐다봤어요. 윤경은 자리에서 나와 강의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고등교육 감사기구 특별감독관 한윤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고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죠. 저는 지난 7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세미나에 참여하며 세미나 운영 전반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박민준 교수의 세미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 결과에 안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분노할 것이며 누군가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지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전체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늘 편애가 생기고 편애가 반복되면 불공정이 구조화됩니다. 저는 그 구조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경의 말이 끝나자 강희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으며 민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윤경이 물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으며 강의실은 고요했죠.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학 본부 관계자가 세미나를 마무리했고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윤경은 강의실 앞에 서서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떠나며 윤경과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에는 원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으며 윤경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의실을 나갔고 그 뒷모습은 무겁고 외로워 보였으며 윤경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목요일 오전 대학 공지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박민준 교수 세미나 운영 관련 징계 조치 안내 교육부 및 대학 본부 합동조사 결과 박민준 교수의 세미나 운영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편애 및 공적 권한의 사적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민준 교수는 6개월간 강의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세미나는 폐지됩니다. 공지는 조용히 퍼져나갔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으며 누군가는 당연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너무 가혹하다고 속삭였죠. 윤경은 그 공지를 보며 캠퍼스를 걸었어요.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으며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빈 강의실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3층 창문을 올려다봤고 그 안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으며 CCTV의 붉은 불빛도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죠. 누군가는 벌을 받았고 누군가는 배웠겠지. 윤경은 속으로 중얼거렸고 발걸음을 옮겼으며 캠퍼스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녀의 다음 임무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다음 강의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을 거였어요. 윤경은 정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다음 강의실에서도 사람들은 과연 같은 선택을 할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고 윤경은 그 답을 찾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침묵은 계속될 것이었죠. 당신이라면 그 침묵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